네,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졌던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정치권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성완종 리스트 의혹으로 재판을 받던 홍준표 대표, 오늘 이제 무죄로 최종 확정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본인의 심정은 어떤 겁니까? 일단 홍준표 대표가 이제 최근에 당을 장악을 해나가고 있죠. 예. 특히 원내대표 경선에서도 친노이라고 할 수 있는 김성태 의원이 원내대표로 당선이 됐어요. 예. 그러면서 힘을 받았고, 그 다음에 당무위원을 통해서 그 당협위원장과 관련된 부분을 조사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거기에서도 상당히 이제 걸러내고, 특히 친박과 관련된다랄지 또 반홍적인 그런 당협위원장들은 이제 당무감사에서 점수를 매겼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인적 쇄신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그렇죠. 당을 이제 쇄신을 하면서 당권을 장악하고 있는데, 사실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제일 어려운 부분이 있죠. 바로 대법원에 남아 있는 오늘 선고된 재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지난번 대선 후보 때도 공격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 예. 그 이후에도 굉장히 성완종 꼬리표가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아마 본인이 당 대표로서 이렇게 굉장히 과감하게 당을 장악하는 데 있어서도 이제 그 부분이 굉장히 장애가 됐거든요. 아, 장애가 됩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왜냐하면 선고에서 만약에 1심 판결에 무죄 판결이 파기가 돼버리고 유죄의 취지로 환송이 돼버리면 예. 본인의 이제 정치 미래도 없고요. 자유한국당에 더 이상 남아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는 완전히 자유로운 몸이 되었기 때문에 예. 아마 제가 볼 때는 이제까지 당을 굉장히 공고하게 입지를 마련했는데 거기에다 이제 날개를 달아준 격이 됐다,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예. 홍준표 대표에 대해서는 1심과 2심의 판결이 달랐고 이제 대법원에서는 2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을 한 셈인데 이게 왜 판결이 왜 달랐던 겁니까? 일단 1심에서 말이죠. 특히 돈을 1억 원을 전달했던 윤승모 씨, 그러니까 성완종 회장의 가장 측근이라 할 수 있죠. 그 윤승모 씨로부터는 1억을 전달받은 거에 대해서 그러면 윤승모 씨 진술과 홍준표 대표의 진술 중에서 어느 진술이 신빙성이 있느냐, 이제 그거에 관한 싸움이었어요. 그런데 1심에서는 뭐 윤승모 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 그래서 1억 원을 받은 게 명백하다 해서 1심에서 1년 6개월하고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항소심 오면서 이게 완전히 바뀝니다. 그래서 윤승모 씨 진술 자체가 추상적이고 일관성이 없고 또 다른 사람들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말이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신빙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중요한 증거가 바로 성완종 회장이 죽기 전에 기자와 한 녹취록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메모, 성완종 리스트가 있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로 인정을 하려고 하면 사실 사망한 사람의 어떤 진술이나 증거를 인정하려고 하면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되거나 진술을 해야지 그 증거 능력이 있거든요. 근데 2심에서는 그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1심, 2심이 왜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같은 자료를 놓고요? 왜 그렇죠? 그럼 이제 재판부에 따라 이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죠.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홍준표 대표에 대한 증거는 없는 것이 되기 때문에 무죄다. 그래서 무죄 선고를 했는데 대법원도 똑같이 항소심에 손을 들어준 거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무죄로 확정된 홍준표 대표의 얘기를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지난 2년 8개월 동안 어처구니 없는 사건에 휘말려서 패목강심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누명을 벗게 돼서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증거를 조작한 검사들에 대해서는 응분의 책임을 내 반드시 묻겠습니다. 예. 자, 홍준표 대표 일단 한시름 놓았을 것 같고요. 뭐 정치적인 어떤 그 정치권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이제 같이 이제 엇갈려 나오는 것 같은데 앞으로 행보를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1심 재판 결과인데요. 경영 비리 등의 혐의로 재판 중인 롯데 총수일계에 대한 1심 재판 결과가 나왔죠? 네네네. 신격호 롯데 총괄 회장은 징역 4년에 벌금 35억이 나왔고요. 선고됐고요. 신동미 롯데그룹 회장은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그리고 신동주 전 롯데그룹 부회장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어요. 그리고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은 징역 2년.
그다음에 신격호 총괄 회장과 사실관계에 있다고 하는 서미경 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나왔어요. 예. 예. 그런데 아마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좀 궁금하신 것이 예. 아니 왜 신동빈 회장에 대해서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저런 형이 선고되었을까? 굉장히 형이 약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예. 그런데 오늘 그 롯데 일가에 관한 선고의 특징은 말이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무죄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전부터 알고 있었던 뭐 신동주 전 부회장 그리고 신영자 씨, 서미경 씨에 대해서 그때 뭐 등기로 이사를 시켜놓고 일도 안 했는데 엄청난 돈을 줬다고 그래서 예. 많이 비난을 대상됐잖아요. 예. 근데 그 부분도 그 금액을 산정할 수 없다. 예. 그래서 일부 이제 그 부분이 굉장히 좀 줄어들었어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완전 무죄가 나왔죠. 어허. 그리고 이제 서미경 씨하고 신영자 씨와 관련된 그 롯데 시네마 매장 임대 관련 있지 않습니까? 직영으로 하다가 매장 임대를 싸게 줬다는 거 부분이 있었는데 예. 그 부분이 굉장히 금액이 큽니다. 예. 그래서 그게 특경법으로 갔었는데 그 금액을 산정할 수 없다. 그래서 특경법이 아닌 일반 형법상 업무상 횡령죄로 그 부분이 내려왔어요. 예. 그리고 신격호 회장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탈세 부분 우리가 뭐 1,000억 이상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예. 이제 그 부분도 무죄가 됐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제 신동주 전 부회장 같은 경우도 본인이 뭐 등기 이사 해놓고 일 안 하고 돈 받았다는 부분도 다 무죄가 됐어요. 그래서 무죄 부분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오늘 형량은 비교적 좀 낮아진 형량이 선고가 된 거죠. 특히 신격호 총괄 회장을 보면은 뭐 집행유예도 아니고 징역 4년이 선고가 됐는데 법정 구속은 면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원칙적으로 징역 4년이면 실형이잖아요. 예. 그래서 법정 구속하는 게 맞는데 지금 신격호 총괄 회장이 건강 상태가 아주 안 좋죠. 그리고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는. 그렇죠. 예. 구치소에 들어가도 감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95살이죠. 예. 네, 일단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는데 아마 신격호 총괄 회장도 마찬가지고 검찰도 항소를 할 겁니다. 그러면 항소심을 거쳐야 하고 결국 나중에 이제 대법원까지 가서 대법원에서 확정이 되면 그때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신격호 총괄 회장은 구속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저런 몸 상태는 이제 구속이 어렵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는 대법원에서 확정이 된다 하더라도 형 집행정지 형식으로 해서 이제 밖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그렇게 있을 가능성이 좀 농후해 징역형 보입니다. 4년을 선고받아도 자유롭게 다닐 수가 있는 겁니까? 그렇죠. 형 집행정지 신청을 해서 받아들이게 되면 예. 본인이 밖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죠. 그 기간은 이제 재판부에 따라서 장소는 될 수 있죠. 장소는 뭐 제한이 됩니까? 예, 거주지 같은 건 다 제한이 되죠. 지금 그 신동빈 회장 같은 경우에는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 경영 활동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겁니까? 어떻게 그렇죠. 되는 일단 거죠?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예. 이제 법정 구속은 면한 겁니다. 예. 그래서 본인이 아마 굉장히 어제도 잠을 못 자고 아마 그 일본 부인이 일본 부인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뭐 장모인가 장인인가 아마 돌아가셨다는 것 같아요. 예. 근데 거기도 참석하지 못하고 오늘 재판 선고에 참석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물론 전체적으로 무죄 나오기는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범죄 사실이 워낙 많아서 그리고 일부에 대해서만 유죄가 나왔고 결국 재판부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해줬기 때문에 예. 집행유예 기간도 뭐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1년 8개월에 2년이기 때문에 향후에 있어서 롯데 그룹을 경영하는 데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겉으로 그렇게 좋아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굉장히 성공적이었다 이렇게 아마 자평을 할 겁니다. 예, 앞서 뭐 검찰의 항소를 예상을 하셨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뭐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 신동빈 회장께 밝힌 바가 있습니다. 롯데 측에서는 그냥 받아들이는 분위기인 건가요? 롯데 측은 굉장히 다행이다 생각할 거예요. 그렇지만 뭐 1심 재판은 끝나는 게 아니죠. 예. 검찰도 보나마나 항소를 할 텐데 예. 검찰이 항소를 하면 일단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부분이 유죄로 변경될 가능성도 있죠. 예. 그리고 형량 자체도 검찰이 아마 형량도 너무 형량이 경하다고 해서 항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아마 형량도 경우에 따라서는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예.